안녕하세요. 오아스미아 홈페이지에 뉴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스미아의 파트너 엘레바가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데이트냐? 아필리아 디벨롭먼트 플랜스, 그러니까 아필리아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보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은 바로 이제 Two New Studies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게 임상시험이 기존에 하던 것을 지금 다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Study니까 새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디벨롭먼트 플랜이 나오게 된 거냐 라고 했을 때는 그 역사를 보면요, 2020년 이제 마치라고 하면은 3월이거든요 3월 달에 아필리아의 걸하를 라이스를 에콰이어링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엘레바가 이제 FDA랑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FDA로부터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았겠죠. 그래서 FDA로부터 가이던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FDA랑 인터랙션 한 거에 따라서 엘레바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 건데, 그게 바로 Two New Study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지금 두 개죠. 두 개니까 하나는 2021년 상반기에 시작을 하고요. 12개월이 이제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로 2011년 상반기에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24개월에서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2020년 3월에 아필리아 권리를 이제 획득을 한 다음에 FDA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이제 가이던스를 줬죠. 그래서 이제 엘레바에서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임상시험 이제 새로운 두 개를 이제 시작하고요. 그게 각각 2021년 상반기에 시작을 하고, 하나는 12개월이 걸리고 다른 하나는 24개월 36개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이거 빠꾸로 먹어서 새롭게 임상시험을 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새롭게 임상시험을 추가를 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자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들이 이제 이런 문장들에서 그 상반되는 얘기들이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요, 요 가이던스에 읽어보면은 For further advancing the development program, 그러니까 advancing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아필리아에 대한 이제 개발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던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빠꾸를 먹었다고 한다면은 뭐를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말은 이제 further는 이제 더욱이란 뜻이죠. 더욱 발전된 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빠꾸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표현이 advancing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 보면요, 여기 보면은 Before filing a new drug application (NDA)라고 적혀 있죠. NDA 제출 전에 이 새로운 Two New Study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NDA 전에 하니까 요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 빠꾸를 먹어서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하고서 NDA를 그 다음에 신청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initiate하고 befor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NDA를 신청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종료하고 나서 completed 된 다음에 before filing이 아니라 initiated하고 before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NDA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서 중간에 NDA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끝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NDA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고 나서 NDA 신청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앞에 advancing이라는 말이랑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new study,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적인 새로운 임상시험과 함께 NDA 신청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장이라는 게 이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예를 들면요. 첫 번째는 임상시험 요 새롭게 두 개를 시작하고서 NDA 신청을 하고서 요게 이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임상시험 요게 12개월, 2, 3년 전에 NDA 신청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새로운 임상시험 두 개를 하고서 이거 끝나고서, 그러니까 12개월, 36개월까지 끝나고서 NDA 신청하니까 이거는 2, 3년 뒤에 NDA 신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에는
호재로 생각할 수 있고 후자로 보면은 억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손을 들어주자면은 전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앞에 advancing, 그 다음에 new study라는 말, 그 다음에 initiated 다음에 before NDA가 나왔다라는 것, completed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NDA 바꿔 먹으면은 뭐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뭐 데이터 미비하거나 그런 표현들이 앞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한 이제 근거들을 봤을 때 기존에 진행하던 거 NDA가 바꿔 먹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새로운 임상시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물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이니시에리드 한 다음에 당연히 끝나고서 NDA 신청이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후자의 해석이겠죠. 당연히 시작했으면 끝나고서 NDA 신청이지, 이거 시작하고서 중간에 NDA를 하고서 끝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기존의 임상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새롭게 임상시험 한 이 데이터로 지금 미국의 FDA NDA 신청을 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새로운 거일 뿐이고 앞에 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NDA를 신청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게 지금 퓨뉴 스터디가 그 오베리언에 관련된 거냐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오베리언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는 뭐 다 읽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오베리언에 대한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 in ad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는 여기 보면 다른 인디케이션에 대한 그런 potentially utility를 exploring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앞에 부분은 다 오베리언에 관련된 얘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는 in addition 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적응증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 앞에까지는 다 오베리언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뭐가 내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제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또 드리면은, 요게 이제 12월 3일에 게시가 되었다고 나와 있죠. 기사가 작성된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호스트 오디오 캐스트랑 텔레폰 컨퍼런스가 CET 기준으로 16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요 CET라는 것은 뭐냐면 센트럴 유러피안 타임이라서 중앙 유럽 표준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쳐진 데가 중앙 유럽 표준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자, 요쪽 시간대가 CET입니다. CET는 협정 세계시보다 1시간 빠른 UTC 플러스 1 시간대 이름인데, 여기 보면은 UTC 플러스 1 있죠. 그리니치 평균시가 UTC 0인데요. 요게 파란색. 그래서 요게 빨간색 쪽이 UTC 플러스 1, 여기가 CET. 그럼 이제 시간차가 얼마나 나냐?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CET 시간보다 한국 시간이 8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 오디오 캐스트에서 열렸던 시간이 CET 16시는 16 더하기 8 해야 되죠. 그럼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3일 밤 12시였던 거죠. 그래서 3일은, 그리고 다음 날은 12월 4일인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 뉴스 기사가 주가에 반영되는 첫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금요일에 맞이를 했고 주가는 이제 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주가에 저 소식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별로 크게 뭐 반영이 안 받은 거죠. 일반 이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제 월요일에 주말 동안 이게 이슈가 많이 되니까 월요일에 처음 반영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금요일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저 아필리아를 가져올 때, 권리를 획득할 때 주가에 크게 뭐 반영을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때도 반응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관련된 소식이 나와도 별 반응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서 뭐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은 추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